혁신과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 총 1조 4,097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24년에는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를 보다 전략적, 혁신적으로 개편했는데요.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기술 분야와 민간 중심 R&D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2024년 중소기업 R&D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중소기업 R&D 정책은 4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R&D 지원 전략성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수립과 전략 분야 지원 트랙 신설, 딥테크, 초격차 등 혁신 기술 분야 등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형 R&D 추진 및 타 부서 협업 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R&D 지원 방식의 전략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주도 R&D 프로그램 확산입니다. 딥테크 분야 등에서 스타트업의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을 위해 팁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사로부터 선투자받은 혁신기업의 스케일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고위험, 고성과 R&D에 민관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신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 R&D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진출 협력 R&D 확대입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수요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보 조사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글로벌 거점을 마련하고 해외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 실증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R&D 관리 체계 혁신입니다. 현장 밀착 지원 및 지역 산업,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지역의 우수 기업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심의, 평가, 공정성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R&D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다 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에 선정된 기업의 부실과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 R&D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요? 2024년에는 총 5개 사업을 통해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 단계별로 R&D를 지원합니다. 시장 대응형 지원 사업은 유망 기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에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장 확대형 지원 사업은 민간의 선별 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에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출 지향형 지원 사업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4년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창업 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합니다. 디딤돌은 중소기업 R&D 첫 수행 기업 등 초기 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팁스는 팁스 운영사가 발굴하고 투자한 기술 창업 기업에게 보육, 멘토링과 함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디딤돌 과제는 최대 1년에 1억 2천만 원,
팁스 과제는 최대 2년에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R&D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 단계별 지원이라는 점인데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은 1단계 예비 연구 완료 후 2단계 사업화 R&D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최대 8개월 5천만 원, 2단계는 최대 2년 2억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첨단 제조, 유연 생산, 현장 적용 등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분야의 공급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024년 신규 과제인 현장 적용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중심형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총 195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3년 4억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이공계 분야의 신진 및 고경력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은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 사업은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연구인력 간의 매칭, 기업 현장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잠깐! 이 많은 지원 사업 중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려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텐데요. 세부 사업별 공고와 자세한 정보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명회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총괄실의 김홍찬 실장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추진 계획,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신종화 사무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신종화 사무관입니다. 네, 24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설명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R&D 지원 개요, 지원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올해 사업의 구조 개편 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사업별 지원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D 지원 개요입니다. 올해 중기부 R&D는 1.4조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조금 많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는 없겠지만 저희가 19년도의 예상 규모가 1.1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제 증액되다 보니까 약간 단기 현안이나 이제 유사 성격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구조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투자 방향입니다. 투자 방향은 기업 주도형, 협력형 R&D, 그리고 팁스 방식 확대 등으로 혁신 성장 분야에 1조 936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탄소 중립, 규제 자유 특구 등 전략 분야에 2,239억 원, 그리고 연구 인력 등 인프라에 9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 성과입니다. 저희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이제 고용, 매출, 수출, 특허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명, 매출은 17조, 수출은 31억 달러, 특허는 2만 6천 건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D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성과입니다. 보라색 부분이 이제 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매출이나 투자액 같은 그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받은 기업들의 이제 매출액이 이제 GDP 비중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24년 사업 구조 개편 방향입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7개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 조정을 통해서 총 13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현안 과제들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어떤 유사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부 핵심 사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과 창업성장 R&D 사업이 있는데요. 이 2개 사업으로 통폐합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 같은 이제 예타 추진 사업들은 이제 사업 종료 후 재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연구 장비 활용 같은 그 BR&D 성격의 사업들은 유사 성격의 보조 사업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그 창업성장 R&D와 기술혁신 R&D 사업이 있는데요. 중기부는 이제 향후 이 2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에 보시면 이제 좌측 구조는 이제 올해 사업 구조인데요. 그 회색으로 색깔된 그 사업명들은 올해 이제 통폐합돼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25년 이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 중기부가 사업 운영을 어떤 구조로 해간다라는 이제 모습이 되겠는데요.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창업성장 R&D에 있는데 이게 첫걸음과 도약으로 쪼개져서 단계별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기술혁신 같은 경우는 단독형 사업과 공동형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단독형 사업은 혁신전략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산학연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동협력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구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5년 이후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크게 4가지로 방향을 잡아봤는데요. 추진 전략 1은 R&D 전략성 강화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민간 주도 R&D 프로그램 확산, 그리고 3번째는 글로벌 진출 협력 R&D 확대, 그리고 4번째는 R&D 관리 체계 혁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성 강화인데요. 전략기술 분야 중점 지원을 위해서 62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 로드맵 수립입니다. 그 중기부가 이제 자유공모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제 제출한 과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올해 같은 경우는 35개 전략 분야 그리고 224개의 품목을 선정을 해서 기업들이 개발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창업성장 R&D 전반에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 분야 지원 트랙 신설인데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별도 트랙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술혁신 수출 지향형 그리고 기술혁신 시장 확대형 사업에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돈표 주머니 모양에 있는 그 이제 사업명들이 있는데요. 제가 쭉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 사업에서 향후 공고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테마형 지원입니다. 초격차 사회적 이슈 분야 등을 별도로 기획해서 중장기 대형 과제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기술혁신 창업성장에서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R&D 지원 사업입니다.
서비스 R&D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처음 저희가 도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5대 중점 분야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CT, 유통물류, 관광 콘텐츠, 헬스케어, 교육 이렇게 5개 분야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RFP를 이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R&D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23년에는 이제 소부장 관련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소부장 사업도 통폐합되면서 기술 혁신과 창업 성장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 방식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7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형 R&D를 올해 처음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연구 목표는 동일하나 서로 접근 방식, 그러니까 개발 방식을 다르게 해서 기업 간 경쟁하는 방식인데요. 중간 평가를 통해서 보다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도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 달리기 과제인데요. 이어 달리기는 이제 과기부 그리고 산업부, 중기부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초 원천 분야, 과기부 산업부에서 개발한 기초 원천 우수 과제를 저희 중기부가 이어받아서 후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달리기 과제입니다. 함께 달리기는 이어 달리기하고 유사하지만 이어 달리기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고 함께 달리기는 이제 공동으로 동시에 지원하는 과제인데요. 이것도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특정 품목을 지정을 하게 되고 원천, 상용화, 실증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 강화입니다. 산학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연구와 본 연구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비 연구 단계 POC 지원단이라고 해서 기획을 할 때 컨설팅을 추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비 연구 단계가 그 매칭 트랙과 자율 신청 트랙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주도 R&D 프로그램 확산인데요.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간 투자 R&D 확대를 위해서 1,68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팁스 사업인데요. 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민간 투자를 받으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지원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딥테크 트랙이라고 해서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케일업 팁스입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팁스와 동일한 구조인데요. 다만 이제 창업 기업이 아니라 일반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제일 하단에 민간의 벤처 플랫폼과 연계해서 민간과 연계해서 사업화 후속 투자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자 방식 R&D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선융자를 받은 과제를 저희가 추천을 받고 후속으로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면 과제가 성공했을 때 기부가 다시 한번 사업화 융자를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융자 후불형 과제는 방금 말씀드린 융자형 구조와 조금 반대인데요. 정부가 먼저 R&D 자금을 출연을 하고 실제 R&D는 이제 기업이 융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과제가 성공했을 때 성공 보상조로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방식을 올해 시범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협력 R&D입니다.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 R&D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인데요. 민간에서 20억 이상 선투자를 받은 과제에 정부가 40억 가량 매칭 투자를 하고 이어서 출연금을 30억 원 내외로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혁신 트랙입니다. 조달혁신 트랙은 이제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구매조건부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이 개발한 물품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준다는 그 약속을 하고 진행하는 과제인데요. 그간 이제 약속한 이제 수요처에서 구매 이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선정 당시 수요처의 계획이나 역할 등을 검증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요 기반 협력 과제인데요. 이 과제 또한 이제 구매조건부 사업입니다. 대기업이 새로운 협력 중소기업을 발굴을 하고 과제를 신청해 줄 때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개 과제를 했고요. 올해는 확대해서 30개 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기업 역할 확대인데요. 이것도 이제 구매조건부 사업인데 구매조건부 안에 이제 공동투자행위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같이 1대1로 매칭 투자하는 이제 사업인데요. 투자기업이 이제 과제 선정이나 혹은 중간 평가 때 직접 참여해서 투자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진출 협력 R&D 확대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2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기업들에게 R&D 지원하는 과제인데요. 작년엔 900억 가량 지원을 했고 올해는 1,300억 가량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 지원입니다. 글로벌 창업 지원은 이제 창업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위한 전용 R&D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요 기반 협력 R&D인데요. 이것도 구매 연계형, 그러니까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 연계형 과제인데 국내 수요가 아니라 해외 수요와 함께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협력 R&D 생태계 조성에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거점 구축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보스턴에 글로벌 협력 R&D 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현지 정보나 동향 그리고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인데요. 그 글로벌 혁신 특구는 올해 4개소 정도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국내 규제로 이제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의 해외 실증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증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율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520억 원 가량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중기부가 이제 지방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있는데요. 지방청을 통해서 이제 과제를 기획하고 뽑는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본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지방청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별도 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R&D 사업 운영 내실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제도 개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심의평가 공정성 강화입니다. 그 중기부 과제를 하다 보면 이제 평가위원들의 이제 전문성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전문성과 공정성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상위 90% 점수를 받은 과제들은 우선 일단 선정 확정을 하고요. 하위 10%와 이의신청 과제들은 별도로 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지원 기업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과다 중복 지원 방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졸업제라고 해서 그 20년 이후에 총 4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전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횟수는 3회로 일단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 저희 뭐 국감이나 이런 국회 지적 사항이 많다 보니까 내실화 차원에서 개편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실 과제 관리 강화 및 제재 처분 합리화인데요. 과제 선정부터 과제 종료까지 기업이 연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혹시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확인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료 평가 때도 연구 인증, 인증서 이런 걸로 이제 형식적인보다는 실제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고 종료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원 내용인데요. 사업별 지원 내용이 실제 이제 그 기업인들이 보시게 되는 사업 공고문에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5개 사업을 통합 공고를 했는데요. 기업 주도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그리고 창업성장 기술 개발, 그리고 협력형 같은 경우는 산학형 콜라보 R&D, 그리고 정책 목적형에는 스마트 제조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5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혁신 개발 사업입니다.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 단계별로 지원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1,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각각 내역 사업이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는데 그 수출 지향형으로부터 내려갈수록 일단 역량 단계는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 지향형은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좀 기업들, 그래서 지원 기간이나 한도가 높습니다. 최대 4년에 20억 원 가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는 말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케일업 팁스라고 해서 민간 투자를 받은 과제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간 6억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기술 로드맵과 연계한 과제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최대 2년에 5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부처 유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신규로 2,485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창업 7년 이내 창업 기업이야 하고요. 매출액 20억 미만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디딤돌 과제와 팁스 과제 두 개의 과제로 나눠지는데요. 디딤돌 과제는 1년에 1.2억 원, 그리고 팁스는 2년에 5억 원이고, 그리고 특화형 같은 경우는 3년에 15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산학연 콜라보 R&D인데요. 산학연 R&D는 이제 기업과 대학 혹은 기업과 연구소가 이렇게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단계는 이제 예비 연구 단계와 사업화 본 R&D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예비 연구 단계는 5천만 원, 그리고 본 R&D는 2억 6천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제조 혁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제조 혁신 고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120억 원 가량 지원을 하고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 4.5억 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역 사업으로는 신진 연구인력 채용, 그다음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채용인데 그 지원 조건을 보시면 최대 3년에 연봉 50% 가량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종환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일반사항, 그리고 연구개발 작성 및 방법, 그리고 온라인 입력사항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추진 체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총괄이고요. 전문기관은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있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위탁 연구개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은 일반적으로 대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서면평가나 현장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R&D의 일반적인 대면평가는 기본적으로 발표 20분에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점은 대면평가 점수 플러스 가점, 감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요. 가점하고 감점은 중소기업 사업 지침에 따라서 공고 시에 저희가 같이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협약은 총 개발 기간 동안에 일괄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문서가 아닌 전자협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연차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RCMS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회계기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회계기간 통해서 사업비 중간 사용하시는 중간중간에 그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그리고 향후 과제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 정산,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회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이나 객관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과제가 성공이 되고 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고요. 단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부분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서와 그리고 본문 1, 본문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서와 본문 2는 온라인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본문 1 부분은 한글 파일에 별도 작성 후에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 1 한글 파일에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연구개발 과제명, 목표, 방법, 연구팀 구성,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한 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이제 자가진단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가진단표는 그 지원하시는 사업의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를 하시고 서명 날인 후에 이렇게 한글 파일에 같이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공고문을 세부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청 자격 부분은 저희 중소기업 R&D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로 기업의 신용상태 조회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런 부분들이 필수 서류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출 서류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여 제한인 부분은 NTIS에서 대표자나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 여부도 사전에 조회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 부분은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재무 상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 자본 전액 잠식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진단표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 자격 요건 부분은 접수가 끝나고 나면 전문기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진행이 돼서 과제 선정 절차가 진행이 돼서 선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결격 사유가 확인이 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보시고 꼼꼼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장부터는 이제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쓰는 부분인데요. 크게 1번 기술개발 목표부터 해서 7번 사업화 목표와 전략까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최대 페이지 수를 저희가 기본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이 페이지 수를 좀 보시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실제 그 기술개발 내용에 좀 페이지가 그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현황 자료로 분량을 채우기보다는 실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지의 분량을 좀 할애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술개발 목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최종 목표를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성능 지표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성능 지표 부분은 본문 2의 그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연구개발 방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 개발의 추진 전략이나 아니면 IP 확보 방법,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로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기술 개발 결과의 검증 방법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 시에 지금 잡으시는 개발의 목표나 방법들을 어떻게 향후에 확인을 할지가 평가 때 참고 사항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기 R&D는 선행 연구 개발 부분을 3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연구 개발 실적이나 아니면 타 부처의 R&D, 그러니까 기 R&D를 수행했던 부분들 포함하고 있고요. 중기부 R&D 사업을 하셨다면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 수행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청하고 계신 사업들도 같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선행 연구 개발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미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 개발의 그 두 번째 파트가 본 과제 수행 시 선행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 평가 때 좀 이 과제의 차별성이 뭐냐,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기업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타 R&D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성공을 확보를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품이나 기술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선행 연구개발 부분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연구개발 역량 부분인데요. 기업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분들의 아니면 그 기관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참여 연구원들의 이 과제 수행 시의 역할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시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 그리고 수상 실적 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일정은 전체 일정에 대해서 일정별로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연구비 사용 계획 부분이 이제 6번인데요. 연구비가 그 전체 연구비에 대해서 사용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도별로 지급받은 연구비를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계획을 잡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만약에 사시거나 도입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그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본문 2 부분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이 사업화 목표와 전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그리고 사업화 전략, 기대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7번을 작성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사업화 목표의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타겟팅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를 좀 적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타겟팅하는 이 목표는 이 A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쓰시는 사업화의 그 성공했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A를 포함한 그
위선의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평가 때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타겟팅하는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 사업화 전략을 잡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7번은 구체화된 사업화의 목표, 그거는 특히 기술개발 결과물에 그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사업화 전략 부분은 결과물의 표준화나 인증 또는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략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부 사업들 중에 기술혁신의 수출을 타겟팅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 수출에 명확한 타겟팅의 나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상 국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수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술 개발해서 최종 성공화해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이 있을 것 같고 그거와 관련된 경쟁 제품 또는 경쟁 기업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으셔서 좀 근거 있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게 평가 때 타 과제 대비 차별성을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개요 부분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나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는 게 타 과제 대비 내 과제가 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나 또는 세계 최고 수준 등을 명확하게 찾으셔서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는 충분히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역량, 인프라, 사전 준비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기초 실험을 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시료의 샘플을 확보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나 시설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는 이 과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나 연구 내용은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신 부분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은 평가 시의 중요한 검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게 다시 한번 부분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 그러니까 내 제품을 가지고 경쟁에 나가는 그 시장의 규모,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경쟁 기술, 경쟁 기업의 경쟁 기술, 그리고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에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화를 위한 부분도 이런 경쟁 제품 그리고 마케팅 계획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업비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기관의 연구개발 기관의 부담금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비율 여기는 지금 정부 출연금은 75% 내외 그리고 연구기관의 부담금은 25% 내외 이렇게 예시로 들었지만 이런 부분은 세부 사업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 공고를 명확히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연구개발 부담금 중에 여기는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물은 여기 명시를 한 것처럼 현금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인건비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현금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현물이고요. 현금으로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중에 현금 부분 비율도 세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꼼꼼히 좀 향후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억 원이다. 그러면 정부 출연금이 75%인 경우에 1.5억 원이고, 기업에서는 현금은 만약에 현금 부담이 10%인 경우다. 그러면 현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현물로 4,5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크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직접비 내에 이런 비율들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 이내, 뭐 연구수당은 몇 프로, 간접비는 몇 프로 이렇게 좀 비율로 정해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신청하실 때 공고문을 꼼꼼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입력사항 부분입니다. 첫째로 사전 준비사항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중기 R&D 중에 지역산업 육성이나 후불형 과제나 구매조건부 사업 같이 일부 사업은 SM텍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도 전부 다 아이리스 시스템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인 NRI에 가셔서 국가 연구자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관 총괄 담당자를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자, 그리고 기관 총괄 담당자, 그리고 기관 담당자, 기관 대표자, 지원기관 실무자, 이런 부분들이 회원 가입 및 국가 연구자 번호를 발급을 하시고 소속 기관, 해당 기관으로 미리 설정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스템에 입력하실 때 막힘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 접수 전에 모든 참여 연구개발 기관, 그러니까 주관, 공동, 위탁, 요 연구 책임자 분들의 학력 및 경력 정보는 NRI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아이리스 들어가셔서 요 가이드에 따라서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이리스 시스템이 이제 범부처로 사용하다 보니까 몰리는 기간이 되면, 특히 접수 마감일이 되면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이 오늘인데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부터 입력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다가 접수 마감일 6시를 기한 못 맞춰서 접수 완료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전에 며칠 전에, 적어도 3, 4일 전에는 꼭 들어가셔서 이런 준비 사항들 보시고 입력 하나하나 하시고, 중간에 막히면 여기 밑에 써 있는 그 콜센터 등에 전화해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열심히 준비하신 부분을 가지고 접수 완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R&D 정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명드린 그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하시고 질문하십시오 하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질문이 없는 경우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거나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셨거나 뭐 그렇다는데요. 오늘 이렇게 질문이 많지 현재까지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죠. 네. 없으면 맞춰도 될까요? 끝나고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찾아오셔서 궁금하신 거 여쭤보셔도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중기 R&D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14시 40분부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